청취자님 방금 수십억을 주고 산 럭셔리 한강뷰 아파트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매일 아침 통창으로 강물이 쫙 보이고. 그쵸. 입지도 막 완벽하고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이 아파트의 가치가 시장에서 영원이 돼버린다면 어떨까요? 영원이요? 네. 이게 무슨 부동산 시장이 폭락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서류상으로 딱 하나, 이 어떤 것을 거절당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 거절이 곧 바로 자산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네요. 연쇄작용으로.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딥다이브 자료들이 유독 좀 소름 돋게 다가옵니다. 오늘 살펴볼 문서는 2026년 4월에 발행된 스마트 인사이트랩 리포트 171호거든요. 네, 주제가 기후 탄력적 부동산이죠. 네네, 이 12장짜리 마스터 가이드 슬라이드를 저희가 쫙 분석해 볼 건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환경을 보호합시다, 텀블러를 씁시다 약간 이런 캠페인이 아니더라고요. 완전 아니죠. 철저한 데이터랑 알고리즘으로 내 자본을 지켜내는 아주 서늘한 생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부동산 3대 공식 있잖아요. 지하철역 거리, 명문 학군, 한강 조망권. 사실 그게 전부였죠, 지금까지는. 그쵸. 근데 이게 무너지고 오직 물리적 생존성, 이게 시세를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입지가 아니라 생존성이다. 지도를 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입지 따질 때 지도를 평면으로 보잖아요. 2D로. 지하철역까지 선 그어가면서 몇 분 걸리나 보고. 맞아요. 역세권이냐 아니냐. 근데 생존성의 시대에는 지도를 입체로, 3D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평면적인 위치가 아니라 수직적인 높이를 봐야 한다는 거죠. 아, 높이. 여기서 그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바로 연결되네요. 원래 젠트리피케이션 하면 뭐 저렴한 동네에 예술가들 들어와서 힙해지면 부자들 몰려오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예, 예전에는 막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었죠. 근데 지금 리포트 두 번째 슬라이드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생존을 위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요? 네, 마이애미, 뉴욕, 그리고 서울 시세 추이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과거 자산가들이 해안가나 강가, 저지대, 뷰 좋은 랜드마크에 돈을 묻어뒀잖아요. 그쵸. 뷰가 최고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 핵심 자산들을 조용히 팔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내륙의 고지대로 자본을 엄청나게 이동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시세가 확 오르는 추세거든요. 아, 자본이 물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절대 금지 구역. 이건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리포트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정부의 생활 안전지도나 침수 흔적도를 쓰라고 나옵니다. 아, 침수 흔적도요? 네네. 검색했을 때 과거에 침수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저지대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매도 타이밍 잡아야 한다고 경고하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요? 네, 물은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항상 제일 낮은 곳을 기억하고 거기로 흐르잖아요. 한 번 잠긴 곳은 도시 지하 인프라를 통째로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폭우 오면 무조건 또 잠깁니다. 와, 이 대목에서 진짜 등골이 좀 서늘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임장 갈 때 스마트폰으로 역까지 걷는 시간 쟀잖아요. 아, 도보 5분 컷, 합격! 막 이러면서. 그쵸, 다들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는 구글러스를 켜가지고 해발고도를 1m 단위로 재야 한다는 거네요. 이거 약간 배 살 때 갑판 대리석 인테리어 보는 게 아니라 구명보트 개수 세는 거랑 똑같잖아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구명보트, 즉 고도가 새로운 권력이고 프리미엄이 된 거예요.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요. 네 번째 슬라이드에 자산 방어력 지수, ADI라는 게 나와요. ADI요? 네, 기후 충격을 자산 가치 하락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일종의 쿠션 능력인데 해발고도가 1m 상승할 때마다 이 ADI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아, 고도 1m에 프리미엄이 확확 붙는군요. 맞아요. 과거 역세권 프리미엄이 집값에 1, 2억 더 붙여줬다면 이제는 고도 프리미엄이 그 자리를 꿰찬 거죠. 고도가 권력이다. 와, 일단 저지대가 물 때문에 위험하다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국인들이 막 제일 열광하는 수변 입지, 그 한강뷰에 숨겨진 청구소를 열어볼 차례네요. 사실 한강뷰 포기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죠? 매일 아침 펼쳐지는 그 로망이 있는데. 근데 10번째 슬라이드 보면 조망권의 역설이 뼈아프게 나옵니다. 강 바로 아파트들이 안고 있는 침수 리스크, 그리고 감가상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 뷰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너무 커요. 아, 비용이 장난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최근 자산가들 대안으로 뜨는 게 바로 고지대 조망 입지입니다. 고지대 조망이요?
강에 바짝 붙은 게 아니고요. 네네. 강가 평지가 아니라 강이랑 거리가 좀 멀어도 고도 높은 언덕에서 강이나 도시를 확 내려다보는 입지죠. 아, 리스크는 피하면서 뷰는 챙기는 똑똑한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범람 위험 없는 곳에서 내려다보는 게 진짜 로열층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청취자는데 이게 리스크가 물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폭염 이야기도 나오는데 처음에 저는 기온 오르는 게 집값이랑 뭔 상관인가 했어요. 근데 5번째 슬라이드, 관리비 나비 효과를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폭염지수 올라가면 당연히 냉방비가 폭등하잖아요. 이게 왜 자산 가치를 깎아먹냐면 실질적인 임대 수익률에 완전 직접적인 타격을 주거든요. 아, 세입자 입장에서 그쵸. 한 달 관리비가 막 수십, 수백만 원 더 나오면 어떤 세입자가 버티겠어요. 결국 공실 나거나 주인이 임대료를 깎아줘야죠. 임대료 낮아지면 건물 매매 가치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네. 그래서 등장한 게 JB, 제로에너지 건축물입니다. 아, JB? 저는 이거 그냥 태양광펜을 몇 개 달고 친환경입니다 자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단순한 환경 딱지가 아니에요. 완전 철저한 수익률 방어 무기입니다. 최고급 단열재란 자체 발전 시스템으로 외부가 40도 찍어도 내부 냉방비는 0원에 가깝거든요. 와, 영원이요? 왜? 관리비 리스크를 없애서 임대 수익을 보장하니까 자산 가치를 프리미엄급으로 평가받는 거죠. 물이든 열이든 결국 다 돈 문제네요. 자, 그럼 드디어 제가 오프닝에서 던진 수수께끼 풀 시간입니다. 6번째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수십억짜리 집이 하룻밤새 영원이 되는 이유, 대체 어떤 서류를 거절당했길래 그런 겁니까?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요. 자산 하락의 진짜 무서운 선행 지표는 옆단지 급매가 아니에요. 바로 글로벌 재보험사들의 보험 가입 거절 통보입니다. 잠깐만요. 보험 가입 거절이요? 화재나 풍수의 보험 못 들은 게 불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집이 영원이 된다는 건 약간 비약 아닌가요? 언뜻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게 금융의 냉혹한 메커니즘이에요. 요즘 재보험사들은 AI 기후 리스크 모델링으로 집원, 심지어 동 단위로 정밀 평가를 합니다. 침수 가능성이 1%만 높아져도 보험료를 막 폭등시키거나 가입을 거절해버려요. 1%만 높아져도 그럼 보험 가입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은행입니다. 보험 안 되는 부동산은 사태 터졌을 때 채권 회수가 안 되니까 은행에서 담보물로 안 받아줘요. 담보대출 전면 중단이죠. 대출이 중단된다고요? 네. 생각해보세요. 대출 1원도 안 나오는 수십억 아파트를 현금 100% 들고 살 사람이 시장에 몇 명이나 될까요? 차로 치면 도로주행 완전 금지된 스포츠카 파는 거네요. 시트가 아무리 좋아도 끌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환금성이 증발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환금성이 사라지면 그게 곧 영원이 되는 거죠. 보험 불가, 즉 대출 불가니까 물에 잠기기도 전에 금융 시스템에 먼저 익사당하는 겁니다. 사실상 자산의 사망 선고죠. 와, 진짜 무섭네요. 리스크가 얼마나 집요한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내 자산 방어할 실전 무기가 필요합니다. 7번째 슬라이드 보니까 파이썬 기반의 기후 생존 지수, 그러니까 CSI 점수 산출법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알고리즘 핵심 가중치는 딱 3개예요. 해발 고도, 과거 10년 침수 이력, 건물 에너지 자립률. 이 3개로 내 집 안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비교 예시가 리포트에 있던데 그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강남역 인근 평지 아파트. 사실 지금 대한민국 최고 랜드마크잖아요. 근데 이거랑 종로구 언덕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비교했더니 결과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완전 역전됐죠. 고도 5m에 침수 이력 2번 있는 강남 아파트는 CSI 점수가 바닥을 뚫었고요. 반면에 고도 45m에 침수 이력 없고 태양광 있는 종로구 낡은 주택은 최상위권 나왔습니다. 와, 스마트 자본은 강남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이 CSI 점수를 따라 이동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구글러스로 고도 높고 침수 안 된 동네 찾아서 그냥 덥석 집 사면 되나요? 아니죠. 8번째 슬라이드 보니까 인프라 정밀 실사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생존 엔진을 뜯어보라는데 이 체크리스트가 아주 살벌해요. 네, 임장 가서 대리석 노비 볼 때가 아니에요. 첫째, 전기실이랑 기계실 위치입니다. 지하나 1층에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돼요. 침수되면 전기 끊기니까. 네, 30층 높이 수천 세대가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물도 안 나오는 채로 고립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30층을 어떻게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둘째, 주차장 입구에 자동 차수판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셋째, 정전대 엘리베이터랑 냉장고를 최소 48시간 돌릴 대용량 비상발전기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약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듣다 보니까 솔직히 좀 숨 막히거든요. 전기실 도면 찾아보고 자동 차수판 따지고 발전기 용량 계산하고. 네네. 아니 우리가 지금 스위트홈 고르는 건가요? 아니면 종말 대비하는 둠스데이 벙커를 사는 건가요? 이거 너무 극단적인 공포 마케팅 아닌가 싶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엔 방어적으로 들리니까. 근데 11번째 슬라이드에 안티프레질 부동산이라는 아주 공격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숨어있을 벙커를 짓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기회로, 막대한 수익으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아, 스트레스가 가해질수록 가치가 오르는 그 특성이요. 부동산이 어떻게 그게 되죠? VPP, 즉 가상발전소 기술이랑 결합된 요새형 주거가 대표적이에요. 평소엔 태양광 같은 걸로 자체 에너지 쓰다가 기록적 폭염으로 도시 전체가 블랙아웃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전력만 끊기고 난리 나겠죠. 그쵸. 바로 그 외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이 집들은 쓰고 남는 잉여 전력을 한전이나 이웃에 아주 비싼 피크 요금으로 내다 팝니다. 헐, 대박. 기후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이 집이 버는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남들 정전됐을 때 나 홀로 불 켜고 남는 전기 팔아서 돈까지 번다. 완벽한 안티프레질이네요. 근데 9번째 슬라이드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최첨단 시스템 갖춘 고지대 집 사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정부랑 금융권이 녹색금융 전략을 꺼낸 거죠. 높은 에너지 자립률로 ESG 인증받은 건물 사면 취득세 대폭 깎아주고 기후 우대 금리로 대출 금리도 파격적으로 낮춰줍니다. 아, 혜택이 엄청나네요. 근데 그래도 기본 덩치가 수십억인데 여윳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술이랑 금융이 결합된 분산 소유 형태가 뜨는 겁니다. STO, 토큰 증권 아시죠? 네네, 조각 투자 같은 거. 맞아요. 비싼 고지대 안티프레질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수만 개로 쪼개는 거예요. 아, 굳이 내가 거기 가서 안 살아도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몸은 직장 때문에 약간 리스크 있는 저지대 오피스텔 전세 살아도 내 자본만큼은 STO를 통해서 해발 50m 고지대 안전자산 지분으로 피난시키는 겁니다. 와, 내 몸과 자본의 주거지를 분리한다. 엄청나네요. 자, 그럼 이제 12번째 슬라이드, 결론입니다. 100년 안심 포트폴리오 로드맵.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뭘까요? 과거의 입지 공식에 얽매여서 서서히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로 안전지대를 선점할 것인가. 오늘 당장 여러분 자산에 철저한 기후 필터를 돌려보세요. 고도 확인하고 침수 이력 체크하는 것. 이게 데이터로 주거 주권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확인한 메시지 정말 명확하네요. 부동산은 이제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기후 스트레스로부터 생명과 자본을 지키는 요새가 된 겁니다. 구글어스에 찍히는 그 차가운 데이터의 확신을 믿어야 할 때인 거죠. 네, 부동산 시장 룰 세팅은 끝났습니다. 이 파도에 올라타서 새로운 데이터 자본가가 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하면서 제가 약간 도발적인 화두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고도랑 인프라만이 인간 안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미래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구름 위 고지대 요새에서 잉여 전력 팔아 부를 축적하는 자본가들의 세계. 그리고 저지대에서 침수 위험 안고 펌프로 물 퍼내가며 시스템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세계로 나뉘겠죠. 그러니까요. 도시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쪼개지게 될 텐데 안전에 막 프리미엄 가격표가 붙은 시대에 연대와 공존이라는 가치가 과연 침수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청취자님들도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상상했던 영원짜리 한강뷰 아파트 풍경 다시 떠올려 보시면서요. 네, 물에 잠긴 게 콘크리트 건물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모습 자체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네요. 맞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당장 스마트폰 켜서 내 자산 이도를 입체적인 3D로 다시 한번 쫙 그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